저희 당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요. 우리 부승자 의원님 지금 웃고 계시는데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잘못을 한 것을 지적하고 쇄신하자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부분을 분열 조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딱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도 그랬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생기고 명태균 리스크가 터지고 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서 김건희 라인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직언할 때 전부 대통령 호위하겠다는 듯한 입장 취하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마라.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 나서도 어떻겠나요? 탄핵 전국에서도 계속 올바른 지적한다거나 또는 우리 당에 대한 바른 말하는 분들을 향해서 분열 조장하지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길을 들여놨어요. 네. 그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 관련해서는 오늘 또 공교롭게 감사원으로부터 뭐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 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출연 때의 발언 등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다.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혹은 반대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결정문을 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에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되는데 등의 발언을 했고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것은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지적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지난해 이제 있었던 발언 등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를 해서 오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일종의 나온 거죠.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어쨌든 두 분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진영 2959님 오늘도 우여정 참 좋네요. 두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이현숙 박복경 이인수님의 발언 내용은 우리 정성국 의원님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예. 부승찬 의원님 사이다 발언. 더운 여름 저는 의원님 덕에 그나마 답답함이 해소됩니다. 아우 좋으시겠어요 부승찬 의원님. 자 그러면 유튜브 수련 도토리 임순규 휘뚜루 마뚜루 홍정 선여왕님의 글은 우리 부승찬 의원이 좀 읽어주시죠. 여기는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팬이 우리 정 의원님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성국 의원님 응원합니다. 언제나 신사다운 분 동의합니다. 정성국 의원님 보러 왔어요. 하루가 행복합니다. 예. 두 분은 뭐 국회에서 서로 보고 인사도 하시고 서로에 대한 평가나 생각 그동안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보면서 어떤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먼저. 예. 이게 교육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교육위원회를 같이 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 운영위원회 잠깐 같이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잠깐 같이. 엄청 강하세요. 최전선에서 신사답다고 좀 나오는데. 아니 전사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방송 토론이나 외부에서 뵙고 이러면 정말 젠틀하세요. 젠틀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윤석열파에 쏠리지 않는 것 같아요. 쏠리지 않고 친윤이 아니신가요? 저는 친윤은 아닙니다. 예. 그 18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계엄 해제. 그래서 쏠리지 않고 있고 항상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때려치우기 전에 우리 정성국 의원 같은 혁신위원이 있다면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이 안철수 의원에 따르면 주변이 전부 친윤 일색이다.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혁신을 이뤄나가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선 상당히 개혁적인 마인드도 갖고 있고 정말 여기 아까 게시판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약간 신사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성국 의원은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방금 말씀 들으니까 참 밥을 따로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 부승찬 의원님하고는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제가 교육위도 하면서도 운영위를 맡았습니다. 운영위는 겸임이 가능한 그렇죠. 그때는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이제 치열하게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탄핵 전국도 있고 이럴 때 정말 우리 계엄 전까지 그죠? 그때 뭐 배웠는데
사실 운영위원회 오시는 분들이 서로가 좀 충돌이 많잖아요. 저도 그때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뭐 그 당시 때 여당 의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어떻게 보면 미운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 근데 부성찬 의원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안 미워요? 예,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 불필요한 쓸데없는 일로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이런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람을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예.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우리 부성찬 의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국민의원들에게 지적받은 바도 별로 예. 없고 그리고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박하시니까 자기 영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예. 갖고 있으니까 어느 분 앞에 가서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예. 모습들이 그래서 저는 야 민주당에서 정말 훌륭한 분을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모셨구나. 그래서 운영위에 계신 앉아 있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예. 제가 기억에 남는 얼마 전에도 저 지난번 다른 방송사에서 한번 우리 같이 예. 만났거든요. 예. 정말 반가웠어요. 그때도 정말 좋았어요.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여당과 야당 의원이 나오면 좀 이렇게 싸우고 그래야 제가 앵커 입장에서 워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두 분이 서로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니 근데 예. 이 행간에 말의 행간에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논쟁이 일어나는데 최대한 이제 제가 존중을 하고 예. 존경을 하니까 예. 저도 배려하는 거고. 부승찬 아마 의원이 가끔 유튜브 저 쇼츠나 뭐 짤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자극하면은 뭐 말 놓고 이름 부르고 막 그렇게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정 의원님. 아니 이게 우리 정 의원님도 만만치 의원님 호칭 딱 빼고 그냥 이름만 부르고 막 삿대질하고 이렇게. 아니 저는 먼저 도발하니까 그런 거지 절대 안 그럽니다. 먼저 안 한다. 절대 먼저 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먼저 한번 인정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네. 야, 두 분의 아름다운 말씀 저도 들으면서 또 앞에서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정치가 좀 이렇게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싸우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상대방은 정말 미운 사람, 싫은 사람, 틀린 사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접점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다수당은 다수당 의견대로 가고 소수당은 그래 마음대로 할 거면은 뭐 우리 의견 뭐하러 들어 우리는 안 들어가 이러면서 아주 지켜보는 국민들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오늘 윤상현 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집 국회의원 사무실은 압수수색하는 거 기자들이 가서 또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뭐 집은 현재 이 시각 현재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 그 윤상현 의원실도 찾아가 보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의원님 의원실 압수수색 중인데 김건희 정치 보복하지 마십시오. 아주 짧게 단 한마디 정치 보복하지 마십시오. 윤상현 의원 이미 경찰이 다 수사를 해서 다 클리어가 된 건데 왜 특검이 또 수사를 합니까? 이건 정치 보복입니다라고 송호석 원내대표가 규정을 했어요. 정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제 기억에는 그때 부승찬 의원님하고 다른 언론사 나와서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내란의 혐의, 계엄 이런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죠? 그런데 이 특검법들이 지금 늘 말씀드리다시피 뭐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어제 우리 양평 고속도로 그 부분도 이제 김성교 의원까지 김성교 의원 나오고. 지역구 양평 지역구 예. 양평 군수 출신이시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때 공천 개입. 공천 개입 여기 부분에서 그 당시 때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통화 과정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로 뭐 상인한테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런 그렇죠.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에서 예.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뭐 이렇게 예.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라 보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 말한 대로 이거는 이미 수사가 된 사안이고 그러면 일단 수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뒤비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짚어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예전에 있던 것까지 끌어들여 와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럼 수사를 받고 이렇게 국민들이 그런 걸 계속 지켜보면서 불안한 나라를 봐야 되겠습니까? 잘못은 짚되 그 잘못 짚는 것을 핀셋을 정확하게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네. 5선 의원인데 국회의원 회관까지 이렇게 압수수색 당하는 모습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지는 본인의 5선 의원으로서의 그런 위치라든지 어떤 그런 자긍심, 명예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윤상현 의원이 저희 당의 선배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민주당이나 우리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 성과를 내려고 하겠죠. 그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충에 꼭 수사를 해야 될 것과 또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이 선을 넘는 부분에 대한 자제와 절제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특검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은 회생 불가능한 어떤 당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두드려 맞는 일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이 괴멸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보수당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상현 의원, 어제 그 김성교 의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또 보도되는 걸 보고 오늘 윤상현 의원을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김성교 의원은 아마 양평 고속도로, 그러니까 양평군으로 진입하는 뭐 인터체인지 이런 게 없더라. 그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 게 IC 부존재 그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 민주당 소속 군수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요청들을 했는데 그럼 다 조사해야지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데, 부승찬 의원님 지금 정성우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윤상현 의원 건은 창원지검에서 마무리를 못 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그 수사하던 검사들이 결국 명부에 서명도 하고 뭐 이런 게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어요. 예, 수사가 완성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녹취도 나와버린 거니까 이건 수사 정치보복의 틀 내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창원지검에서 이걸 명확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죠. 검사들이 사실은 이번에 뭐 검찰개혁부터 수사 기소 분리 요구가,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 인지된 사건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특검의 이제 수사 대상, 조사 대상에 들어있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뭐 출금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출금 조치가 김 의원에 대한 출금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 또한 인지된 게 아니고 결국은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국회의장이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권 때 국회의원들이 압수수색을 좀 당했거든요. 그다음에 당사도 압수수색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국회의장이 의전서열 2위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장의 승인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뭐 이런 절차들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뭐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또 긴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란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영장 심사 받고 재구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전문가들은 99%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긴장하는 거는 이 내란 특검에서도 가령 국회 계엄해제 의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군경력 투입해서 방해했다 그 계엄해제 의결을, 이런 것도 하나의 주요한 혐의로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계엄해제 의결 표결 참여를 뭐 막았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당시 뭐 원내 지도부나 뭐 상당수 의원들이 또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위기의식이 좀 있는 것 아닌지. 지금 벌써 전조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님의 말씀이 다 틀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또 의혹이 나왔으니까 이건 인지된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 구분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 참 핀셋으로 짚을 수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이게 확대 재생산한 수산지를 그 기준을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내란 특검은 더 무겁습니다. 내란 혐의는 단순 우리 가담자만 하더라도 징역 5년이야. 예. 엄청난 형벌이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회 그때 계엄 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때 속보를 바로 보는 바람에 바로 뛰어갈 수 있었죠. 바로 당사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이제 모여 있는 의원들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뛰어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갔는데 이 과정에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18명의 의원들 외에 우왕좌왕하면서 정말로 우왕좌왕한 예. 분들 그리고 아예 국회에 오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은 계엄 해제 의결을 참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생각되는 정황이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도 우리 의원들의 일부가 또 좀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원내대표실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실에서 본회의장까지는 걸어가면 얼마 뭐 정말 바로 옆이거든요. 계단만 올라가면 그것을 바로, 못 간다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께서도 내가 내 의지대로 투표하지 않았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내 판단에는 또 국회의장에게 그 계엄 해제 표결을 좀 늦춰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이제 않았다는 것을 의사표현을 했어요. 내 의지에 따라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원내대표실 함께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의원들에서 어느 정도까지 특검이 그럼 물을 것이냐, 예,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 가담만으로만 뭐 기소가 되거나 이래 되더라도 너무나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 내란 특검의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지금 다른 특검들도 긴장이 되지만 이번에 내란 특검으로 인해서 일어날 이 여름과 가을에 있는 조사들이 저희 국민의힘의 어떤 앞에 운명을 좀 가를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의힘을 괴멸시키고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사가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성구 의원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또 표정이 비장해지기도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 어제 갑자기 혁신위원장 그만두고 예. 이제 국민의힘 바라보는 이제 뭐 지지하셨던 분들도 이거 뭐야 도대체 예. 이게 뭐지 혁신하자고 했는데 혁신위원장 혁신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만두고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인적 청산 요구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거부했고 그만뒀더니 어젯밤 오늘 사이에 그 인적 청산 대상으로 거론됐던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이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 비판하고 친한계 비판하고 야 국민의힘 참 내부 사정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니 제가 지금 꼴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뭐 그분들이 하는 표현인데 이게 제가 직접 인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좀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뭐 아무리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저희 당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요. 우리 부승장 의원님 지금 웃고 계시는데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잘못을 한 것을 지적하고 쇄신하자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부분을 분열 조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딱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도 그랬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생기고 명태균 리스크가 터지고 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서 김건희 라인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직언할 때 전부 대통령 호위하겠다는 듯한 입장 취하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마라.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하고 갈등 일으키지 마라.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 나서도 어떻겠나요? 탄핵 전국에서도 계속 올바른 지적한다거나 또는 우리 당에 대한 바른 말하는 분들을 향해서 분열 조장하지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길을 들여놨어요. 국민의힘이 이 발걸음이 엉킨 게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에는 반대한다. 이러면서 지금 발걸음이 상당히 엉켰던 것 아닌가. 그런 그 부분에서 들어요. 저희들이 네. 선명한 선을 보이지 못했죠. 그게 김문수 후보까지 제대로 된 그 어떤 선을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기자들이 계속해서 후보한테 사과를 하신 건가요? 사과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그 답답함을 느껴야 됐던 거죠. 예. 책임져야 될 분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강제 후보 교체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원들이 투표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일을 하셨던 분들이 본인의 잘못이나 본인의 그런 들로 인해서 우리 당이 나락으로 빠진 데 네.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저렇게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예. 그러면서 무서운 입 닫고 있으라잖아요. 무서운 게 없다. 예. 그냥 항상 입 닫으라잖아요. 예. 분열 조장하지 말라고. 예. 이렇게 힘든데 분열 조장하지 말라고. 그럼 누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변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부승찬 의원님 짧게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은요. 예. 이제 창당되고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2020년 9월에 창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당 대표가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예, 3명. 근데 다 짧아요. 전부 비대위 체제야. 그러니까 혁신, 쇄신 이런 얘기를 할 당이 아니에요. 이건 한번 그냥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그나마 이게 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항상 탄핵에 앉아 있고 의결할 때 앉아 있고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밑이 여전히 그 일명 언론에서 얘기하는 쌍권 중심의 인물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혁신위원장 이거 개혁해라. 이거 바꿔라.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냥 권영세 예. 그냥 비판으로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의 뉴스역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